자, 여러분, 재고자산 시간이에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이 모든 단원 중에서 이번 1시간 좀 넘게 공부할 이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제일 어려운 파트.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릴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 개념은 어려운데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숙달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갈게요. 자, 5-1 재고자산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재고자산 좀 읽어볼게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또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 이렇게 나와 있죠. 재고자산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거는 재고자산 중에서 상품이다. 상품은 상거래 회사에서 이 보유하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상거래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백화점이 될 수가 있겠죠. 백화점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데서 물건 만드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회계처리는 상품을 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제품은 물건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 때 재고자산을 제품이라고 하고, 뭐 반제품은 반만 만든 거예요. 반만 만들고 있는 중인 거. 제공품 마찬가지 만들고 있는 중인 거. 뭐 원재료는 제품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원재료 마찬가지로, 저장품은 뭐 저장해 놓는 거죠. 뭐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별표 1에 밑줄 쳐놨듯이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개념인데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2014 평가원 6월 모의평가 10번 있죠? 제일 첫 번째 그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세요. 기말 자산 보유 현황에서 책상, 자동차, 건물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책상의 용도가 뭐야? 거기 나와 있는 게 판매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근데 자동차는 용도가 뭐죠? 그러면 이 계정에 뭐 쓰죠? 업무용 자동차. 하여튼 뭐 유형자산이에요. 통합 항목으로는. 자동차는 유형자산.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용도가 뭐죠? 투자 목적용이죠.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투자 자산 공부하면서 언급드렸는데 뭐죠? 개정 과목? 건물은 보통 왜 사요? 그쪽에서 일을 하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에 사용하려고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건물 살 때는. 유형자산으로 처리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목적이 뭐다? 투자 목적이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팔 거예요. 건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를 투자 자산 중에서 투자 부동산이라는 걸 쓴다고 제가 참고만 하라고 언급드렸었어요. 맞죠? 요거 투자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 30만 원. 책상 그거 하나가 재고자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재무란다. 재고자산의 정의를 물어보는 유일한 기출문제예요. 딱 단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5-1 했고요. 그 다음에 5-2로 다시 이론으로 넘어와서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매입과 매출 시 재고자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자,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 제일 어려워. 상품 이쪽이. 재고자산 회계 처리해 보면은 제가 상품 해가지고 이제 T 계정을 그려놨죠. 상품. 뭐 기본적으로 상품이라고 해요. 재고자산인데 가로쳐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순수 계정. 요걸 적어놨어요. 순수 계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순수 계정이 뭔지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세요. 나중에 또 알려줄게. 순수 계정. 자, 상품은 당연히 차범 계정이니까 기초 금액이
차변에 있죠. 기초 총계정 원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전기 2월 금액 기초 상품 재고액 액은 차변에 있다. 다음에 상품을 매입해오죠. 매입하면 당연히 차변에 적겠죠. 상품 차변에 적고 뭐 현금 이렇게 적겠죠. 현금을 주고 샀으면 매입액. 이 T 계정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T 계정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까 그 외상 매출금 문제처럼.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입하면서 매입 환출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내가 물건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어. 매입했다가 다시 반품한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상품에서 빼주겠죠. 매입 환출에. 매입 환출 또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다 똑같은 성격이에요. 말이 어려운데 매입 환출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매입 환출은 그냥 반품한 거예요. 반품. 물건을 샀다가 물건을 그냥 다시 돌려줬어.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는 뭐냐면 애누리 여러분 아세요? 물건 값을 약간 깎아주는 거예요. 값을 애누리 받는다.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깎아주는 거예요. 매입 할인은 뭐냐면 아까 어음 할인처럼 그 물건 값을 예정된 그 기간보다 더 빨리 준 거예요. 더 빨리 줬어요. 그러면은 이 할인을 해준 거예요. 그 물건 판 사람 쪽에서. 왜냐? 뭐 할인을 해줘야지 물건 값을 빨리 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유인이 있으니까 매입 할인 해줍니다. 하여튼 환출, 애누리, 할인 이게 나오면은 상품 매입액의 차감 항목이다라는 거 요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품을 이건 매입할 때고 매출할 때도 있죠. 매출하면 상품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거래 상대방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없어지죠. 상품 매출, 상품 매출 시 상품 매출이 발생하면 상품을 차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옆에 밑줄 치세요. 이게 원가라는 거예요. 원가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품을 500원에 사왔어요. 500원에 사왔다. 이게 원가예요. 500원에 사온 거. 제가 원래 사온 금액. 이게 원가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는 당연히 이윤을 남겨서 팔겠죠. 그러려고 기업을 하는 거니까.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원가가 아니라 매가예요. 매가라고 불러요. 팔매자거든요. 팔 때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팔매. 여기는 당연히 원가가 들어가겠죠. 왜? 상품 계정이니까 지금. 아시겠죠? 여기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가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 여기에 매가가 들어갈 때를 순수 계정이 아니라 복합 계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복합 계정. 이게 상품 계정이 순수 계정이 아니라 순수 상품 계정이 아니라 복합 계정일 때는 여기가 매가가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상품 순수한 원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윤까지 복합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계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복합 계정 문제가 지난 이 기출 문제를 보면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문제 다 순수 계정으로 나온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당연히 지금부터 설명드린 건 다 순수 계정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는데 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높아심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매출했을 때 당연히 저쪽 상대방 쪽에서도 반품할 수가 있잖아요. 반품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상품이. 그러니까 상품이 돌아왔을 때 매출 환입이라는 걸 써요. 요때는 환출, 요때는 환입. 매출 돌아오는 거니까 환입, 요거는 다시 돌려보내는 거니까 환출. 요거예요. 매출 환입이 발생했을 땐 여기다 적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말 잔액이 당연히 차변 쪽에 남겠죠. 그래서 여기다 기말 잔액을 기말 상품 재고액 해서 대차 금액을 맞추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상품 순수 계정 여기에 원가가 들어간다는 거 밑줄 쳐놓으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교재를 읽어볼게요. 자, 별표 1번 요걸 말 안 했네. 요 상품 매입액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별표 1번인데 상품 매입액은 당연히 원가죠. 원가가 이제 제가 사올 때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올 때 들어가는 금액이 매입 부대 비용. 매입 부대 비용. 매입할 때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운반비 이런 거. 그 뭐 상품을 사오는데 들어가는 운반비 이런 매입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요런 비슷한 게 어디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있었죠. 매도 가능. 그때 차이점이라고 해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랑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랑 다른 게 그거라고 했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서는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서는 매입 부대 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원가라는 개념이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포함시킨다. 요게 별표 1번. 자, 그 가로에서 단 상품 매출 시 운반비는 비용 처리한다. 요게 또 함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요 매출할 때 또 운반비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건 당연히 누가 부담하겠어? 매입하는 사람이 부담하겠죠. 그쵸? 여기도 매입하는 사람이 부담했잖아요. 그 부담하는 자의 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일반적으로 여기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자, 별표 2번 볼게요. 매입 환출의 개념을 설명해 놨는데 쉽게 반품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매입 애누리 금액을 깎는 거, 금액 깎아주는 거고, 매입 할인은 조기에 대금을 지급했을 때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거를 말합니다. 매입 할인,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거 거기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거 아시겠죠? 매입 부대 비용이랑 여기 원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3분법, 4분법, 5분법 이거 배웠어요? 3분법만 배웠죠? 왜냐하면 3분법만 쓰니까 3분법을 배운 거야. 실무적으로 3분법이 뭐냐? 계정을 3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계정? 상품 2월 상품이라고 해요. 그냥 상품이라고 해도 되고, 상품, 매입, 매출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3개의 계정을 사용한다고 해서 3분법인데 거기 볼게요. 교재를 보면 2월 상품은 그냥 전기 2월액만 나와요. 전기 2월액. 기초 금액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기초 재고액. 그다음에 매출액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매출은 수익 계정이니까 대변에 쓰겠죠. 총 매출액이 하고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당연히 차감으로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써주고 나머지가 순매출액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매입은 반대로 총 매입액이 차변에 쓰이고, 그 다음에 환출, 애누리, 할인은 차감 항목이니까 대변에 쓰인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를 예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개를 해볼게요. 분개를. 다음의 거래를 3분법을 이용하여 분개하시오. 5월 5일.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상품 10개를 단위당 6,000원의 외상으로 매입하고 인수운임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지금 운반비가 나왔죠. 자, 금액부터 한번 계산해볼게요. 매입으로 처리할 건데 3분법이니까 매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매입. 금액이 얼마다? 10개를 사왔다. 근데 단위당 6,000원이고
플러스 운반비가 6,000원 발생했다 해서 66,000원이죠. 66,000원. 필기하실 분 필기하시고 66,000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 다음에 5월 7일 위의 상품 중 파손이 있어 두 개는 반품하고 6,000원은 애누리를 받다. 자, 매입 환출이랑 매입 애누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을 없애주는 거예요. 매입 차감 항목. 매입 얼마인지 두 개를 반품했죠. 원가가 얼마였죠? 6,000원인데 또 애누리를 받는 게 있죠. 그게 얼마? 6,000원. 그래서 18,000원. 매입 18,000원. 자, 현금 맞나? 반품하고 맞아요? 뭐 써야 되지? 현금? 현금 받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쵸? 맞죠? 반품을 하고 현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죠. 현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5월 13일 외상 매입금. 잠깐만요. 이게 여기를 처음부터 잘못했네. 그죠? 현금을 지금 외상으로 지금 매입했잖아요. 그쵸? 현금으로 지급한 거는 6,000원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했어야죠. 그쵸? 요게 맞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도 현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겠죠. 나중에 돈 줄 거를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맞죠? 맞죠? 자, 이렇게 외상 매입금 42,000원을 약속한 날짜 이전에 갚게 되어 2,000원을 할인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현금 얼마를 지급한 거지? 42,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2,000원을 할인받았으니까 4만원만 지급한 거죠.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입금은 42,000원이 있었겠죠. 42,000원을 없앤 거예요. 그쵸? 외상 매입금이 42,000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원래 6만원이 있었는데 환출해가지고 18,000원이 없어진 거죠. 이 두 개 차감하면 42,000원이죠. 그러니까 42,000원이 남아있던 걸 좀 다 없앤 거예요. 나머지는 할인받은 거니까 매입에서 차감해 준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상품의 매입 거래 회계 처리였어요. 여기까지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출 거래 지울게요. 지웁니다. 여기까지가 매입 거래 회계 처리였고 5월 22일 이제 매출 거래. 상품 10개를 단위당 8,000원의 외상으로 매출하고 운반비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출액이 얼마죠? 10개를 얼마에? 8,000원에. 근데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운반비는 어떻게 처리한다 했죠? 아니죠. 그쵸. 비용 처리하죠. 비용 처리.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 내가 지급했으니까. 만약에 상대방 거래 매입한 사람이 지급하는 거였으면은 나는 처리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쵸? 이번에는 그냥 내가 부담했네요. 근데 어디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냥 운반비로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 처리 해볼게요. 8만 원은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이 8만 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회계처리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 운반비 있잖아요. 운반비 8,000원 여기 매출에서 차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로 차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반비로 처리되는 거예요. 운반비. 비용 계정을 따로 쓰는 거다. 현금. 요거 운반비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매출할 때 매출 시에 자 근데 매출할 때는 회계 처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가 3분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3분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할 때 매출 원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잊어버리세요. 방금 제가 한 말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자, 5월 24일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위의 상품 중 불량품이 있어 3개가 반품되어 오고 5,000원의 애누리를 해주다. 반품이 됐어요. 매출, 환입이랑 애누리가 발생했죠. 그럼 매출에서 차감해주는 매출 얼마죠? 3개 얼마에 팔았던 게 반출됐죠? 8,000원 플러스 5,000원에 이렇게 하면 29,000원인가요? 29,000원을 차감해 줍니다. 현금이 아니죠? 외상 매출.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반품이 왔으니까. 이렇게 처리한다. 그다음 5월 27일 마지막. 외상 매출금 51,000원. 당연히 51,000원이겠죠. 8만 원에서 29,000원을 뺀 잔액이니까 51,000원을 약속하는 날짜 이전에 회수하게 되어 6,000원을 할인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다. 그래,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죠? 51,000원 중에서 6,000원 빼고 하면 45,000원. 현금 45,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51,000원 하고 나머지 매출을 차감해 주는 거죠. 할인액이니까 6,000원. 이렇게 여기까지가 매출 시 회계 처리였어요. 다시 한번 요 운반비 발생했을 때 매출에서 차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운반비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별도의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매입 할인,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요게 발생했을 때는 매출에서 차감해 준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할만해요. 자, 그 다음이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시험에서 한 문제도 아니고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별표 치요. 별표. 5.3 상품 매출 이익의 계산. 별표를 치세요. 별표를. 거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매출 원가에서 쭈쭈쭈 계산했더니 순 매출액이 돼 있죠. 지금 이게 잘못됐고 이게 매출 원가예요. 이거 오타예요. 오타 고쳐주세요. 매출 원가. 자, 처음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번은 쉬워요. 순 매출액을 어떻게 구성한다 했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액을 차감해주면 순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 아까 설명해서 알고. 그다음 순 매입액도 마찬가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액 빼면 순 매입액이다 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게 매출 원가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품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와요. 이게 100%야. 별표. 잠 오는 만큼 쳐요. 잠 오는 만큼. 안 치고 있군. 잠 안 와도 쳐요. 이 매출 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어떻게 계산하냐? 기초, 재고, 액. 기초 재고액 있죠. 그러면은 당기 순 매입액. 요걸 더해줘요. 자, 이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기초의 재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단기 매입한 걸 더해. 그렇죠. 이게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 금액인 거예요. 판매 가능. 거기 안 적혀져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재고액. 있어요? 없죠. 없는 거 다 알아요. 판매 가능 재고액에서 판매를 하고 봤더니 기말 재고액 얼마가 남았어요. 여기 판매 가능 재고액에서 얼마를 팔고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으로 남은 금액을 빼주면 이게 판매된 금액일 거 아니야. 그쵸? 이게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출된 재고자산의 원가란 얘기예요. 이렇게 쉽죠? 되게 쉽죠 공식이. 이게 맨날 나와. 정말로 맨날. 지금은 쉽다라고 생각할 텐데 나중에 문제를 보면 기겁할 거예요. 기겁.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자, 거기 옆에다가 참고로 적어보세요. 그 옆에 빈 공간 있죠? 별표 해가지고 감모 손실. 감모 손실이랑 평가 손실이 있을 때.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감모와 평가가 나왔어요. 감모는 뭐죠, 여러분? 뒤에 벨트인데. 그치. 재고 수량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실제 한번 세봤더니 더 작은 거야. 뭐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죠. 도둑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도 모르게 어디 누가 종업원이 훔쳐갔다라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인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기록할 때. 하여튼 수량이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작을 때 발생한 손실이고, 평가 손실은 제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왔어요. 1,000원에 사왔어. 여러분 옴니아라고 들어봤어요? 스마트폰의 조상인데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갤럭시 S1이라고 치자. 제가 사온 게 갤럭시 S1을 제가 갖다 팔라고 1,000원을 주고 사왔어요.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당연히.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이 평가액은 사실 빵원인데 봐주죠. 100원이에요, 100원. 뭘 100원이에요? 100원에 팔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1,000원에 사왔잖아요. 900원이 손실 난 거죠. 나중에 어차피 손실 볼 거잖아요. 이걸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죠? 시가 평가 해가지고 원가보다 떨어졌어요. 그때 평가 손실을 잡는다. 자, 이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이 있을 때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옆에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똑같아.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기초 재고에서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해요. 그러면 이게 뭐다? 그렇죠. 판매 가능 재고액인 거예요. 야, 여기다가
똑같이 차감을 해줘요. 기말 재고액을. 근데 여기 조금 다른 게 기말 장부 재고액을 빼주는 거예요. 장부상에 원래 있었어야 될 거라고 기록해 놓은 재고액을 빼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랑 감모 손실을 더해줘야 돼. 왜냐하면 더해줘요. 감모 손실부터 볼게요. 감모 손실을 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정상적 감모 손실만 더해줘요. 아, 어려워. 정상적 감모 손실이 뭐야 또? 자, 여러분, 정상적 감모 손실이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원가성이 있는 감모 손실이라고. 뭔 말인지 더 모르겠죠? 재고 창고가 있어요. 재고 창고예요. 막 재고들이 쌓여있어. 막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음 공장이야. 얼음 공장을 해요. 그럼 얼음이 아무리 꽁꽁 얼려놔도 조금 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뭘 예를 들어야 되지? 어쨌든 재고가 막 쌓여 있어도 이 재고를 보관하면서 무조건 발생하는 감모들이 있어요. 아까 예로 들었듯이 예를 들면 또 기름이다. 기름이면은 기름을 저장해 놓은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름을 갖다 팔 때 여기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빼와서 이렇게 호스 같은 걸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이게 빼는 과정에서 조금씩 흘리잖아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약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실들이 있어요. 이 수량이 조금씩 없어지는 그거를 정상적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비정상적인 건 뭘까? 얼음이 있어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싶어서 막 가져가요. 이게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도난 이런 거.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걸 비정상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거라고 예상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가성이 있는 감모 손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더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배경 설명인데 모르면 그냥 외워도 돼요. 정상적 감모 손실이라고 문제 알려줘요. 그 다음에 또 더해줘요.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은 다 더해줘요. 매출 원가로. 왜냐면은 아까 갤럭시 S1처럼 내가 1,000원에 사왔는데 어차피 100원에 팔잖아요. 손실 이거 어차피 매출하면서 발생한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영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자, 이렇게까지 두 개를 고려를 하면 이게 매출 원가예요. 자, 요 공식. 이게 완성체예요, 완성체. 이게 완성체야. 이게 완성체예요. 매출 원가 공식의 완성체. 자, 다시 한번 정리. 기초 재고액에다가 당기순 매입액을 더하면 판매 가능 상품액이 된다.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차감을 해주는데 기말 장부 재고액을 차감한다는 거. 장부 재고액을 차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 감모 손실을 더하고 평가 손실을 더해주면 매출 원가가 된다. 요 공식이. 이거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 무조건. 자, 그래서 3번 끝났고 4번은 당연한 얘기예요. 상품 매출 이익은 매출액에서, 근데 순매출액이라는 거 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방금 전에 저희가 계산한 저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오죠. 뭐 다른 말로 매출 총이익이다. 자, 이렇게 하고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감모손실하고 평가손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데, 감모손실은 파손, 도난 등의 이유로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감모손실이라고 하고, 평가손실은 기말 상품 재고액의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란 말이 어려운데 이 100원이에요, 100원. 나중에 팔릴 금액 요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 원가, 내가 1,000원에 사왔다 했죠? 취득 원가보다 낮아진 경우, 하락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별표 1번에 감모손실은 부분적으로 매출 원가에 가산된다라는 거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거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평가손실은 다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고, 그러면 진짜 감모손실이랑 평가손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도 어렵죠. 자, 재고 금액 있잖아요. 재고 금액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구조가 요거예요. P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물건값. 단위당 원가. 가격에 Q는 퀀턴티라고 해서 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당연하죠.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 단위당 원가에다가 수량 곱해서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표가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 기본적인 구조 이거라고. 자, 장부상 기말 재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연히 장부에 기록된 가격 P 장부 가격이 있죠. 이게 취득 원가야.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취득했을 당시의 원가로 장부에다 기록을 해놨겠죠. 아시겠죠? 장부 가격에다가 장부 수량,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장부에 기록된 수량을 곱하면 장부 기말 재고액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두 번째 단계, 내가 이 장부를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한번 다 세본 거예요. 다 세봤으면 실제로 몇 개가 있는지 수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남아있는 수량이 있어요. 여기다가 장부에 기록된 취득 원가를 곱해주면 이게 실제 재고액이에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원가는 실제 재고액이다. 실제 재고액. 실제 내가 실사를 통해서 센 거. 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는 수량을 알았어. 근데 몇 개가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셌어요. A4용지 몇 장인지 다 셌어. 근데 센다고 해서 이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쵸? 내가 이거 뭐 펜 이렇게 세봤자 몇 개인지는 알아도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이거는 실제 수량. 센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차가 있어요. 평가를 한다는 건데, 평가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취득 원가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순실현 가능 가치란 말이 어려운데 평가 금액이라고 쓰세요. 평가 가격. 바로 해놓고 그냥 평가 가격이라고 써놓으세요.
평가를 해봤더니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진 거야. 그 가격을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평가 금액, 가로에서 평가 금액이라고 써놓았어. 평가 금액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다 계산했어. 이렇게 다 계산하면 보세요. 요 차이, 수량 차이, 딱 수량만 차이 나죠 지금? 취득 원가는 똑같고. 장부 수량이랑 실제 수량이랑 차이가 뭐죠? 감모라고 했죠. 감모. 이게 감모 손실이야. 감모 손실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수량부터 먼저 세보는 거야. 첫 번째 단계로. 자, 그 다음에 수량이 확인됐으면 실제로 얼마인지 확인을 또 해보는, 평가해보는 거예요. 평가. 자,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이 평가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그때 나온 손실이 평가 손실이에요. 자, 이게 감모 손실이랑 평가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복잡한 수식을 쓴 게 아니죠. 실제 수량, 평가 가격.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모 손실은 수량의 차이예요. 수량의 차이. 평가 손실은 가격의 차이예요. 이 P 차이가 평가 손실, Q 차이가 감모 손실. 아시겠죠? 자, 됐어. 끝났어.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만 다 풀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다 풀 수 있지만 5.5를 보세요. 5.5. 기말 재고 단가의 결정 방법이라고 해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개념만 설명할 거예요. 계산하는 거 안 나오니까. 가로해가지고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기말 재고액을 차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기말 재고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기말 재고액을 여러분들 시대인 만큼 한두 개씩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대량 생산하고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러잖아요. 물건을 하나하나 다 세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뭐 이마트 뭐 어떻게 다 세요? 거기 있는 걸.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이 필요한 거야. 다 셀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추적이 안 되니까. 세 개가 있는데 거기 후입선출법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쭉 지워버리세요. 왜냐하면 후입선출법은 못 쓰게 되어 있어. 그냥 이론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후입선출법을 쓰는 회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시험 문제도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밑에 평균법 있잖아요. 평균법도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냥 적어두세요. 그건 쓰는 데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는 선입선출법만 나와요. 상품 재고장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상품 재고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텐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냥 수량이랑 우리 현금 출납장처럼 상품도 왔다 갔다 하는 걸 기록해 놓는 보조 장부예요. 상품 재고장이라는 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은 재고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입을 하면 그럼 이게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게 물건 팔릴 때 이거 먼저 들어온 선입,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기말 재고액은 뭐가 남아있겠어요? 나중에 들어온 게 남아있겠죠. 이걸 알려고 이 과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회사에서 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참고로 평균법 대표적인 예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기름을 파는 회사, 정유회사 이런 데는 그 가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물가의 흐름, 그 물건의 흐름에. 기름은 넣어봤자 먼저 들어온 거랑 나중에 들어온 거랑 이게 섞이잖아.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평균법이라는 걸 써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예요. 선입선출법만 알면 돼요. 시험엔 그것만 나와요. 그리고 뭐 계산하는 문제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풀이를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한 5분만 쉴게요.